네, 이번에 풀어볼 유형은 평면 벡터의 크기와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벡터라는 것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벡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와 그리고 벡터에 대한 연산,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성질들을 좀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점 두 개를 좀 찍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점, 시작하는 점을 A라 그럴 거고요. 끝나는 점 좀 B라 그럴게요. 그러면 A부터 연결하는 이런 화살표 하나를 딱 적으면 우리가 얘를 지금부터 AB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작하는 점을 시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시점. 지금 끝나는 점을 뭐라 부를 거다? 종점이라고 불러서 우리 이제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불러요. 따라서 방향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가는, 그래서 북동쪽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A부터 B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만약에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기호를 A부터 B 방향은 이렇게 방향을 가서 이것의 크기라고 하고요. 이것을 벡터의 크기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이제 벡터의 뭐가 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선분의 뭐가 되냐면 길이를 지금부터 벡터의 크기라고 좀 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정의할 거냐면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좀 정의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A점을 갖다가 B점을 갖다가 점 하나만 더 찍어볼까요? C라는 점이 있어요. 됐죠?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A 벡터 더 AB 더하기 그리고 BC 벡터를 더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서 일로 갔다가 요렇게 갔으니까 결국 한 번에 A에서 C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슨 벡터? AC 벡터라고 할 거다. 지금 벡터를 두 개를 뭐 해봤어요? 더했죠. 두 개를 더했더니 요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일단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요 가는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요 세 점으로 뭘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끝나는 점과 시작하는 점을 연결했을 때 그 벡터를 두 개의 합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의 종점과 이것의 시점이 같을 때는 얘를 지우면서 우리는 얘를 시점, 얘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만들 때 이게 첫 번째 벡터의 덧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만약에 시점을 맞춘다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점을 맞춰볼게요. 시점을 맞추게 되면 얘랑 같은 방향의 크기가 같은 우리 벡터 하나를 설정해 주고요. 요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요거와 평행한 선 하나 그어요. 요거를 평행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것을 하나 그어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점을 뭐라고 할까요? 요 점을 뭐 B 다시라 요 점을 D라 그럴게. D라 그러면 이번 AD랑 AB랑 AD를 더해볼게요. 방금 AB랑 BC를 더하듯이 이번에 얘랑 크기와 방향을 같은 AD 벡터를 설정해서 두 개를 더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합벡터는 당연히 얘랑 같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를 딱 뭐 해보고 연결해보자. 그러면 어떤 성질이 돼요? 마찬가지 얘와 얘도 크기가 같고요. 방향이 같은 벡터가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냐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AC 벡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가 되는 거예요. 즉 이번에는 AB 벡터와 시점이 같은 AD 벡터를 더했더니 그것이 마찬가지 AC 벡터가 되는데 이번엔 그 AC 벡터가 두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이 벡터를 더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종점과 이것의 시점이 같아서 그 벡터를 연결했을 때 시점과 종점으로 되도록 만들어지는, 즉 삼각형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나머지 변화를 이유는, 즉 이것을 삼각형 법칙이라고 그래요. 벡터의 덧셈 중에 삼각형 법칙. 시점과 저것의 종점과 시점이 같을 때는 삼각형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을 위해서 벡터를 더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시점이 똑같으면 이번엔 뭐다? 평행사변형 법칙이라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잡으면 되겠다. 사변형 법칙. 그래서 벡터에 더하라. 딱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벡터의 덧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에 뭐가 있냐면 뺄셈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벡터의 뺄셈이에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하고 벡터를 한번 빼기 위해서 벡터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AB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AC 벡터 하나 잡을게요.
됐죠? 그래서 두 개를 뭐 해볼 거냐 빼볼게요. AB 마이너스 AC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제 벡터의 뺄셈을 어떻게 이해해 주는 게 좋냐면 벡터의 역방향의 덧셈이라고 이해해 주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벡터의 뺄셈을 AB 더하기 마이너스 AC라고 생각해 주십시다. 여기서 일단 마이너스 AC의 개념은 방향을 마이너스를 붙이면 반대로 갔다라 그래서 실제로 얘는 CA 벡터랑 같아요. CA 벡터. 즉 지금에는 이 AC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가면 보다 요 보이시나요? CA 벡터가 우리가 마이너스 AC 벡터가 된다. 요거의 반대 방향의 요 벡터가. 그래서 우리는 요거 더하기 요거를 잘 보세요. AB 더하기 마이너스 AC는 자 마이너스 AC가 얘죠. 그리고 AB가 얘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 했던 삼각형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무슨 벡터가 되겠다? CB 벡터가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AC와 그리고 AB를 더한 CB 벡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얘를 지금부터 CB 벡터라고 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벡터의 뺄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벡터의 뺄셈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시점이 같고 종점이 다를 때 모양만 보세요. 요게 사라지면서 이 종점이 이 벡터의 시점이 되면서 이 종점이 원래 거의 종점이 되는 AB 빼기 AC는 뭐가 된다? CB 벡터가 된다. 거꾸로 얘를 시점이 A로 같은 벡터로 쪼개기 위해서 빼기로 바꾼다면 그것은 뭐다? AB 빼기 AC가 된다. 됐죠? 그래서 벡터의 뺄셈을 어떻게 이해해줘라? 마이너스 방향의 합벡터라고 이해해줘라. 그게 가장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벡터의 실수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자, 봅시다. 우리가 마찬가지 어떤 AB 벡터를 이번에 간단하게 스몰 A 벡터라고 한번 더 볼게요. A 벡터. 그럼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해볼 거냐를 2배를 해봅시다. 2A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A 벡터란 건 뭐예요? 얘랑 같은 방향이면서 크기가 2배가 돼. 즉 이걸 그대로 2배를 그리는 거죠. 짜자자잔 이렇게 2배를 그릴게요. B'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를 한 번에 뭐라 부를 거냐면 2A 벡터라 부를 거다.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는 이 마이너스라는 방향을 반대로 하면서 2분의 1은 크기만 절반 되도록 따라서 요걸 시점으로 해서 요렇게 절반만 가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가 된다. 됐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벡터를 2배 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배 해봤지만 결국엔 이 벡터는 뭐예요? 이 원래 했던 A 벡터랑 뭐 할 수밖에 없냐면은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방향을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기만 달라졌고요.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방향을 반대로만 갔다. 기본적으로 요거와 평행하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두 벡터가 우리가 실수배라고 한다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실수배에 자 봅시다. 어떤 B 벡터가 A 벡터의 실수배라 그런다면 우리는 지금 얘가 서로 뭐가 되는 거냐면 같은 직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랬을 때 K가 만약에 양수면은 두 배한 거랑 똑같죠. 요거랑 같은 방향 쪽에 크기를 K배가 되도록 있고요. 만약에 K가 음수면 얘랑 반대 방향 쪽에 K배가 되도록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벡터들은 전부 다 뭐 할 거다? 병행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걸 결국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기호를 짝대기 두 개를 그어요. 이게 평행하다라는 기호예요. 평행하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두 벡터는 서로 뭐 할 거냐면 실수배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 실수배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서로 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를 B 벡터는 K A 벡터의 K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줄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벡터의 정의가 되겠고요. 벡터의 덜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하는 거, 그리고 두 벡터가 평행할 조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좀 설명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 예시 문제 같이 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풀어볼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시 문제는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이 있고요. A, B, C, D, F에서 지금 CB 벡터를 A 벡터, ED 벡터를 B 벡터라 그러자. 그래서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두 양수 M과 N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방향이 다르죠. 됐어요? 서로 방향이 다른 벡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항등식으로서 결국에는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배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A 벡터는 A 벡터끼리 같고요. B 벡터는 B 벡터끼리 같다. 이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얘를 A 벡터 앞에 보면 EM이 있죠. 얘는 결국에는 A 벡터 앞에는 2 더하기 N이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A 벡터와 B 벡터는 평행하지 않으니까 서로 실수배가 될 수 없거든요. 따라서 EM과 뭐가 같고요? 2 더하기 N이 같아야 되고요. 마찬가지 M 곱하기 N은 이 4B 벡터랑 똑같아야 되니까 M 곱하기 N은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 됐죠? 간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N 자리에다가 EM-2를 집어넣읍시다. 따라서 대입을 하게 되면 EM-2 곱하기 M이 되겠죠. 따라서 2는 M-1과 M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M이 돼서 마지막 정리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이죠. 따라서 2와 1에다가 마이너스 M은 2거나 마이너스 1인데 M은 양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M은 2가 되겠고요. N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N도 그렇죠. 2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선 두 개를 뭐 한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M 더하기 N 얼마? 4가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간단한 예시 문제를 풀었지만 우리 벡터 앞에서 배웠던 벡터의 우리가 정의와 그리고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나머지 문제들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4가 되겠다.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